열정을 응원합니다. 브리국어 현대문법 시간입니다. 수능을 앞두고 날씨가 굉장히 많이 추워졌는데요.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 코로나는 더욱더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선생님과 함께 이 절에 대해서 안긴 문장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바로 명사절이었죠. 명사절은 문장 내에서 명사로서의 구실을 하고 있는 절을 일컫습니다. 자, 명사로서의 구실을 하는 것이 무엇이냐? 다양한 격조사가 붙어서 하나의 문장 성분으로서 기능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명사절을 만들어주는 절차는 굉장히 간단했는데요. 명사형 전성어미 음과 기가 용언의 어간에 결합하면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음과 기, 명사형 전성어미와 형태가 같은 명사 파생 접사가 존재한다는 점이었죠. 그래서 이 둘을 구분하는 방법을 지난 시간에 중점으로 공부했는데 방법이 어렵진 않았습니다. 먼저 서술성을 갖고 있는지 여부를 구분한다고 했죠. 자, 명사형 전성어미가 쓰인 경우 그것은 여전히 용언이기 때문에 서술성을 갖습니다. 서술성을 갖는다 이 말 어렵지 않아요. 바로 이 서술해주는 주체, 즉 주어가 존재하면 돼요. 그 문장 내에서 철학은 소크라테스가 장렬히 죽음으로써 꽃피었다라고 하는 문장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의 주어 보입니까? 그렇죠. 소크라테스가 죽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 문장은 주어를 갖고 있으므로 죽음은 용언, 즉 음은 명사형 전성어미로 보는 겁니다. 반면에 그의 웃음으로써 회의의 분위기가 밝아졌다 라는 문장에서 웃음의 주어는 무엇입니까? 없죠. 그의는 관형어입니다. 자, 서술성이 없으므로 음은 명사 파생 접사를 본다는 것이죠. 두 번째 방법, 수식성분을 보면 됩니다. 용어는 부사어의 꾸밈을 받을 테고요. 뒤에 체어는 관형어의 꾸밈을 받잖아요. 자, 그의 웃음으로써 회의의 분위기가 밝아졌다 해서 그의는 관형어잖아요. 웃음은 그러니까 체언이 되는 겁니다. 음은 명사 파생 접사가 되는 것이죠. 자, 철학은 소크라테스가 장렬히 죽음으로써 꽃피었다 해서 장렬히는 부사어죠. 그렇기 때문에 뒤에 꾸밈을 받는 죽음은 용언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가지 기준을 공부했던 거예요. 자, 오늘은 관형절에 대해서 공부할 텐데요. 관형절에는 어떤 종류가 있을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문장의 짜임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예고한 대로 관형절에 대해 살펴볼 건데요. 관형절은 어떠한 기능을 하는지 일단 이야기하고 관형절에도 종류가 있어요. 동격 관형절과 관계 관형절이 좀 중요합니다. 이 둘의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먼저 우리는 지금 견문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견문장은 주어 서술어 관계가 두 번 이상 나타나는 것을 말했고요. 이어진 문장과 안긴 문장이 있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 명사절을 살펴봤죠. 오늘은 관형절에 대해서 알아볼 차례입니다. 관형절에 대해서 일단 정의를 좀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관형절 하니까 떠오르는 품사는 여러분 관형사일 테죠. 자, 맞습니다. 관형절은 관형사의 기능을 하는 관형사의 구실을 하는 절을 일컫습니다. 자, 관형사의 구실이 뭐냐? 잘 알죠? 그렇습니다. 체언을 꾸며주는, 수식해주는 절을 우리는 관형절이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일단 예문을 통해서 살펴보시죠. 나는 현경이가 착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했다의 서술어는 하다입니다. 목적어는 생각을이 되겠고요. 주어가 뭡니까? 나는이 바로 주어가 되죠. 자, 주어와 목적어 서술어만 가지고도 이 문장은 온전합니다. 나는 생각을 했다. 그런데 이 생각이 어떠한 생각이었는지를 구체적으로 꾸며주고 있네요. 현경이가 착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한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 이 수식하는 말에도 주술관계를 여러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사람이라는 바로 사람이다가 지금 이 안에 안겨 있는 거예요. 서술어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서술성을 갖고 있다면 주체가 되는 녀석도 있어야 된다고 했죠. 주어가 있어야겠죠. 현경이가 바로 주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꾸며주는 말은 생각이라고 하는 이 명사를 꾸며주고 있게 되고요. 주술관계를 갖추고 있으므로 절은 절인데 관형사의 구실을 하고 있으니까 관형절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관형절은 여러 번 안길 수도 있어요. 보면은 이 현경이가 착한 사람이는 이라고 하는 이 관형절도 또 하나의 관형절을 안고 있습니다. 바로 현경이가 착한이라고 하는 관형절이죠. 자, 착한이 바로 서술어가 되고 누가 착한 거예요? 현경이가 바로 착한 것이죠. 주어 서술어 관계가 있고 뒤에 사람이라고 하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렇게 관형절이 만들어지는 절차 어렵지 않습니다. 바로
이 관형사형 전성어미가 붙으면 돼요. 는, 니은의 형태죠. 그런데 관형사형 전성어미 어미 부분에서 여러분 네 가지 공부했었죠. 은, 을, 던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자, 먹은, 먹는, 먹을, 먹던 이라고 하면 여러분 시제 차이 느껴집니까? 먹은 것, 어제 먹은 것 하면 과거가 되는 것이고요. 지금 먹는 것 현재죠. 내일 먹을 것 미래가 되는 것이고요. 어제 먹던 것 과거가 되죠. 그래서 시제 차이에 따라서 이렇게 관형사형어미 4개가 존재한다는 점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은 또 관형절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먼저 동격 관형절입니다. 예문을 통해서 보시죠. 그는 우리가 먼저 적을 공격하자는 제안을 했어. 자, 일단 이 우리가 먼저 적을 공격하자는이 바로 제안이라고 하는 이 명사를 꾸며주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알겠죠? 그런데 그는 제안을 했어요. 그런데 그 제안의 내용이 곧 뭡니까? 우리가 먼저 적을 공격하자는 제안이죠. 즉 제안과 앞에 꾸며주는 말 자체가 아예 같아요. 그래서 같을 동자를 써서 동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동격 관형절이 바로 무엇이냐면 관형절의 꾸밈을 받는 명사가 곧 앞에 관형절이 뜻하는 바와 같은 것을 말해요. 아까 우리는 현격이가 착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했어에서도 생각과 현격이가 착한 사람이라는과 같죠. 그것 또한 동격 관형절이었어요. 동격 관형절 어렵지 않죠? 자, 그럼 관계 관형절 살펴볼 텐데요. 관계 관형절은 도엽이가 이마에 흐르는 땀을 씻었다 에서 관형절 찾아보십시오. 이마에 흐르는 이죠. 자, 그런데 이 이마에 흐르는 이 꾸며주는 말이 바로 땀입니다. 자, 그런데 이 땀이 보면 흐르다라고 하는 서술어에 뭐가 되냐면 목적어가 됩니다. 자, 이마에 흐르다로 만약에 문장을 풀어낸다면 무엇이 흐른다는 거예요? 땀이 흐른다는 것이죠. 자, 즉 땀이 이마에 흐르다. 목적어가 아니라 주어네요. 주어인데 선생님이 실수로 목적어라고 표기를 했습니다. 자, 땀이 이마에 흐르다기 때문에 뒤에 오는 이 체어는 앞에 관형절의 주어가 돼요. 자, 그리고 나는 괜찮은 맛집을 소개받았다 에서 괜찮은이 지금 맛집이라고 하는 체언을 수식해주고 있는데 괜찮다라고 하는 말에 이 서술어에 주어가 되는 것이 바로 맛집이네요. 맛집이 괜찮다. 그렇기 때문에 이 뒤에 수식을 받고 있는 체어는 괜찮다라고 하는 서술어의 주어가 되고요. 자, 종환이는 그와 만난 식당을 기억한다. 그래서 그와 만난이 지금 식당을 꾸며주고 있죠. 자, 만나다가 지금 서술어가 되는데 식당은 식당에서 만나다. 즉 부사어가 돼요. 그러니까 뒤에 수식받는 말이 앞말, 앞에 절에 부사어가 됩니다. 자, 관계 관형절은 이처럼 관형절의 꾸밈을 받는 명사가 곧 관형절의 일부 성분이 될 수 있는 것을 관계 관형절이라고 해요. 그래서 관계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는 까닭이 뒤에 오는 체언이 앞에 관형절의 문장 성부가 관계가 있다라는 뜻으로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동격 관형절은 그 절 자체가 문장 성분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지만 관계 관형절은 부족한 문장 성분이 반드시 하나씩 있다라는 거예요. 뒤에 오는 체언이 그 관형절의 주어가 되든 목적어가 되든 혹은 부사어가 되든 어떠한 문장 성분이든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해가 됐죠? 자, 그러면 이 관형절의 또 부가적인 종류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긴 관형절과 짧은 관형절을 여러분 동시에 기억해 두면 되겠는데요. 이 어려운 개념은 아니고요. 자, 긴 관형절은 아까 나왔던 그 동격 관형절을 통해서 보도록 하죠. 자, 그는 우리가 먼저 공격하자는 이 바로 이 관형절이었잖아요. 선생님 실수입니다. 여기 는까지가 관형절이에요. 어미까지 다 포함시켜줘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종결어미 자로 끝나고 있잖아요. 이 종결어미 뒤에 관형사형 전성어미 는이 붙으면 이것을 우리는 긴 관형절이라고 불러요. 어렵지 않죠. 반면에 나는 내가 직접 그를 만난 기억이 없다 해서 내가 직접 그를 만난이 바로 관형절이 되죠. 자, 이 뒤에 오는 기억이라고 하는 체언을 꾸며주게 되는데 위의 것은 종결어미 뒤에 관형사형 어미가 붙었다면
아래 문장은 용언의 어간 뒤에 관형사형 전성어미가 자연스럽게 니은이 붙었잖아요. 만나라고 하는 어간 뒤에 니은, 관형사형 전성어미 니은이 붙은 거잖아요. 이렇게 관형사형 전성어미가 용언의 어간 뒤에 붙을 때는 짧은 관형절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뭐 어려운 구분은 아니죠.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동격 관형절과 관계 관형절의 구분 여러분 직접 해보도록 할 건데요. 잠깐 멈춰두고 여러분이 관형절을 찾고 각각 동격 관형절과 관계 관형절로 구분을 해보십시오. 자, 다 찾고 구분했을 거라 생각하고 선생님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영이는 국어가 좋다는 생각을 했다 해서 관형절은 국어가 좋다는까지입니다. 자, 이것은 생각과 같은 말이기 때문에 동격 관형절로 볼 수 있죠. 시원이의 집에는 최근에 산 게임기가 있다 해서 최근에 산이 바로 관형절이 되는데, 자, 이 말은 게임기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게임기를 최근에 산 것이죠. 자, 앞에 관형절의 목적어가 됩니다. 뒤에 오는 말이. 그렇기 때문에 관계 관형절. 자, 세빈이가 장호가 꽹과리를 잘 친다는 소문을 퍼뜨렸다. 장호가 꽹과리를 잘 친다는까지가 바로 관형절이 되고 소문과 같은 말이므로 동격 관형절이 됩니다. 수근이가 똑똑한 것은 누구나 안다. 수근이가 똑똑한 것은까지가 이제 관형절이 되고요. 실수입니다. 수근이가 똑똑한 것은까지가 아니라 수근이가 똑똑한까지예요. 이거 잘못 쳤어요. 자, 수근이가 똑똑한까지고요. 뒤에 것과 같은 말이므로 동격 관형절이 됩니다. 자, 연수가 소연이에게 맛이 좋은 과자를 설명했다 해서 맛이 좋은이 보이네요. 과자를 꾸며주고 있는데 과자가 맛이 좋은 것이죠. 주어가 되므로 관계 관형절입니다. 나진이는 어젯밤에 귀신이 나오는 꿈을 꿨다. 귀신이 나오는 이 바로 꿈을 꾸며주고 있네요. 꿈에 귀신이 나온 거잖아요. 부사어가 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관계 관형절. 자, 이렇게 동격 관형절과 관계 관형절을 구분을 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기출문제 풀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죠. 불이국어 192쪽입니다. 자, 기억에 해당하는 사례를 찾으래요. 관계 관형절을 찾으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원래 있던 목적어가 생략되는 경우, 그러니까 뒷말이 앞에 관형절의 목적어가 되는 경우를 찾으면 되겠습니다. 학교에 가는 그를 보았다. 그가 학교에 가다 하니까 얘는 주어죠. 아닙니다. 그림, 그가 그림을 그렸다. 정답은 2번이네요. 그가 그린 그림, 목적어가 되니까요. 자, 대학생이 된, 동생이 대학생이 되었다 하니까 얘는 주어고요. 자, 이 영화를 촬영한 감독이 이 영화를 촬영했다. 주어네요. 은혁이에게, 시험에 낙방한 은혁이에게 위로의 말을 전했다. 은혁이가 시험에 낙방했다. 나머지 4개는 모두 주어네요. 자, 그림만 목적어였으므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어렵지 않게 찾아낼 수 있었죠? 자, 이렇게 해서 관형절의 기능 살펴봤고요. 관형사의 구실을 하는 절이었잖아요. 그리고 동격 관형절, 관계 관형절을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부사절을 살펴볼 건데요. 부사절은 어떤 내용이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자, 오늘도 공부하느라 고생 많았고요. 여러분의 열정을 응원합니다.